임상심리학과 굉장히 밀접한 인접 분야인 상담심리학으로 넘어가죠. 223페이지. 상담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떠올리지만 사실 과학을 지향하는 심리학과 상담의 만남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상담은요,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하나의 프랙티스였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학생들의 어떤 생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게 바로 상담이었던 거죠.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 영역에 들어온 신자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상담이었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친구와 함께 서로 상자, 이야기 담자, 서로 이야기하는 게 상담이에요. 다시 말해 상담은 원래 하나의 그냥 프랙티스였어요. 활동, 우정, 사랑 이런 것처럼 상담도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점차 전문화가 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좀 생겨나면서 도대체 상담을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체계화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세기에 심리학자들 중 일부가 상담 영역에서 연구를 하면서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학문화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로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상담인데 이것도 이론이 있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한대. 이걸 입증을 해낸 거죠,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담 이퀄 심리학이라는 게 됐지만 심리학이 학문화시켜 놓은 상담학을 철학에서, 교육학에서, 종교에서, 사회복지에서, 다른 분야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심리학자 출신보다는 다른 출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왜 심리학자는 별로 없냐? 과학을 지향하는 심리학과 과학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개개인의 문제들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학은 과학이지만 상담은 과학인 동시에 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트라는 게 뭐 그냥 예술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약간은 인문을 띈 인문학적인 좀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 안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위치는 사실 좀 이 퍼센트가 작아요. 퍼센트가 작고, 여러분이 이제 일반 대학원 전공들을 보면은 임상심리 전공은 학교마다 있어요. 왜냐면 심리학자들이 그 안에서 바꿔서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담은 외부에 있던 게 들어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스님. 스님님 아니고 스님. 스님도 많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도 많이 하시고, 의사들도 하고, 선생님들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철학자들도 해요. 우리 강신주 선생님도 많이 뭐 이렇게 하죠. 우리 법륜스님도 증문즉설. 저도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심리학이나 교육학처럼 체계적인 학문에서 상담을 한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인 직관에 의존하지 않아요. 훈련 과정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하는 상담은 사실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개인 능력의 편차가 굉장히 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상담.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검사 못하냐? 검사해요. 석사 수업은 다 똑같아요, 임상 상담이. 대신 임상 전공을 하면은 병원 수련으로 들어가서 좀 정신병리가 심한 환자들도 많이 보고 검사를 주로 하는 반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수련 과정이 대학교 상담사 같은 데 들어가요. 그래서 주로 상담을 주로 하죠. 그런데 상담을 주로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면 검사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주로 검사를 하지만 시간 내서 상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은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질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단 정신과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를 하려면 꼭 임상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이외의 세팅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뭐 개업을 하신다든지 기업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국가기관의 심리학자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임상상담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상담,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뭐 여기저기 상담이 다 붙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무조건 상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게 뭐 어디 여러분이 학원 가서도 무슨 뭐 영어학원에 가서 선생님 저기 만약에 그 데스크에 아가씨한테 저기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못해서 어떤 수업 들을지 몰라서, 그럼 아가씨가 뭐라 그럴까요? 그럼 제가 상담 걸어 드릴게요, 이러지.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학원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부동산 상담, 투자 상담, 뭐 다 상담, 뭐 다 붙잖아요. 무분별한 용어 사용. 그러면은
굉장히 상담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이 좋구나 싶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 대한 상담으로 가면요,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착각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작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디 부딪히면 피나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그냥 견디면 된다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원리를 따릅니다. 그 원리를 파악해서 사람들을 돕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아닌 척하고 살아가다가 환반에 넘어지는 거, 그게 더 무식한 행동이죠. 요즘에는 상담의 다른 버전, 포장지만 다른 버전들이 있어요. 컨설팅, 최근 버전은 코칭.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칭하겠다고. 왜 코칭하시려고 그래요? 아, 선생님, 저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들보다는 좀 어느 정도 기능하는 사람들의 좀 가벼운 문제를 다뤄주고 싶어요. 그럼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겉에서 스쳐간다.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죠. 근데 이제 좀 친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오지 않아. 겉으로 문제는 가벼운 문제 때문에 오지만 사실 까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불안과 우울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딱 국한하지 말고 공부 다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대학교 상담스테에 오는 내담자들,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할까요? 대학교 상담스테에서? 취업 진로예요. 근데 다 심리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부모랑 갈등이 있는 거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그럼 엄마 얘기를 받으면 엄마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내면의 문제들은 연관이 있어서 대신 이제 대기업 임원들한테 그 이사한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 이사님 요즘 힘들어 보이시는데 상담 한번 받으시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 화를 내겠죠. 야, 이 새끼 내가 미쳤냐? 내가 정신병자야? 내가 상담 해봤다. 그러는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아, 이사님 요즘 좀 새로운 게 있다는데 코칭이라는 겁니다. 그래? 코칭이 뭔데? 아, 이게 전문가를 만나서 그냥 그 이사님 문제에 대한 조언을 좀 듣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래? 코칭? 괜찮은데?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의 이야기들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